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주만지 주호영이 만나러 갑니다. 지금 여러분께 주만지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습니까? 아유 덥습니다. 예, 많이 덥습니다. 푹푹 찌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대구에서 막 올라오셨죠?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대구는 또 덥지 않습니다. 왜요? 되퍼리카라고 아예 인식이 되니까 뭐 이것 가지고 덥다 그러냐 이러니까. 아 그렇군요. 예, 마침 보니까 조금 전에 뉴스에 보니까 그동안 8월 2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일본이 예. 우리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지 나흘 만에 아베 일본 총리가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예. 한국 청구권 협정을 지켜라 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침 오늘 주제는 뭐 지소미아 문제, 최근에도 보니까 지소미아 문제 때문에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되느니 마느니 안 된다, 절대 그것만 안 된다 난리가 났는데, 그에 앞서서 사실 안 그래도 우리 저 김현광 실장이 굉장히 궁금하게 여기는 분이 있어서 저를 쿡 찔러요. 예, 지금 보면 핵심은 뭐냐니까, 지금 지난해 10월 달에 우리 대한민국 대법원이 예, 어떻게 보면 강제징용에 대한 판결을 내렸고, 예. 거기에 따라서 최근에 보면은 그 결정에 따라서 신일본 제철 또 후지코 미쓰비시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재산을 압류하고 지적 소유권을 압류하고 이런 현금화시키는 작업 좀 진행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김영환 실장 이야기는 그 현금화를 갖다 좀 중단시킬 수 있는 뭐 사법적인 방법은 없는가, 좀 예. 유예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예. 이걸 갖다가 묻고 있습니다. 그 현금화를 중단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을 수 있죠. 네. 첫째는 강제 집행을 해달라는 원고 측이 네. 이런 국가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네. 집행을 유보해달라고 신청하면 집행이 안 되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강제집행 정지 신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강제집행이 진행 중이지만은 법원에 네. 그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네.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 신청이 있다 그래서 다 해주는 건 아니지만은 네. 일정한 요건이 있을 때는 법원이 강제집행을 정지할 그런 길은 이론상은 남아 있습니다만은 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제 관계라든지 외교 관계를 이유로 네. 강제집행 정지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네. 현실적인 정지 방법은 원고들이 소위 스탠드 스틸이라 그러나요? 네. 현상 유지를 위해서 네. 국가 간의 어떤 외교적 접촉이나 네.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진행을 보류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안 그래도 스탠드 스틸을 말씀하셨는데,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미국에서 예. 우리 한국과 일본 양측에 대해서 스탠드 스틸, 예. 그것을 갖다 뭐랄까 은근히 예. 양쪽에 종용했는데 결국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좀 원고 측에서는 그야말로 일본 사람들을 갖다가 뭐 진짜 흔한 얘기로 뭐 갈아먹어도 시원치 않다 하는 예. 그런 분위기인데, 뭐 그 사람들이 보면 이것을 갖다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잠시 유보해 주십시오 할 리는 만무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오늘 주호영 의원님 오신다 그러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예. 뭐지 이것저것 묻는 게 많습니다. 예. 우리 주호영 의원님 옛날 사법고시 하셨잖아요. 예. 근데 대학교 때 국제법 배우셨어요? 배웠습니다. 근데 국제법 사법고시 과목이 들어갑니까? 저는 1차의 선택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그때 국제법을 선택해서 시험을 쳤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뭐 흔한 얘기로 뭐 형법이다, 민법이다,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같이 절대적으로 뭐 1차, 2차, 특히 2차에서 뭐 주관식으로 쓰고 이런 건 아니죠. 예. 그렇기도 하지만은 네. 1차 과목에 그치기도 하지만은 네.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네. 국제법이 법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약간의 그 농반진반의 예.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법의 본질이 규범력인데 네. 국제법은 위반하더라도 규범적으로 지키는 것을 강제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유엔이라든지 이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농담 삼아 국제법도 법이냐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고, 우리가 국제법상의 원칙이라고 하지만은 네. 선례라든지 뭐 이런 정도에 그치지 네. 말하자면 법학자 간이나 국가 네. 간에 합의된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극히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네. 딴 법에 비해서 규범력이 떨어지고 네. 분쟁을 해결하는 힘이 많이 약하죠. 그렇죠. 그 국제법도 법이냐, 국제법이 법이라면은 파리도 세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데 예.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바로 지금 조국 전 민정수석, 사실 조국 전 민정수석은 뭐 지금 서울대 교수입니다만은 서울 민정수석은 뭐냐 하니까 전 민정수석의 이야기 요지는 이겁니다. 예.
사실 대통령이 법무참모 아닙니까? 예. 대한민국 대법원의 결정을 갖다 일본 너희놈들이 따라라. 예. 너희들한테 감히 어디 건방스럽게 따르지 않고 있느냐? 예.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조국 수석의 말의 요지였던 것 같아요. 예. 조국 교수가 법학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것 같습니다. 예. 법이 효력 미치는 범위는 자국 내지 않습니까? 네. 주권 행사 일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것들이 국가와 국가의 판결이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대법원 판결,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이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정치적인 프로파간다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따라라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네. 이것이 국제 관계에서 소위 법의 충돌 네. 내지는 주권의 충돌의 경우에는 네. 다른 해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 말은 그냥 무슨 선동을 하기 위한 말이라든지 네. 한국 대법원이 최고법원이고 판결이 확정됐는데 상권 분립인데 네. 그걸 어떻게 시비 거느냐 이런 단순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먹힐 수 있지만은 네. 소위 법의 충돌이라든지 저촉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법의 대외적 적용 이런 네. 걸 조금만 공부한 사람이라면 저런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국가 간에 그와 같은 서로 간에 각자 다른 사법의 판단이 있을 때는 결국 외교력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고 만약에 일본 최고재판소가 한국에 대한 배상은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다 끝났다 하면 그럼 그건 적용돼야 되는 겁니까? 일본 대법원 판결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외교력으로 안 되면 결국 그렇습니다.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전쟁을 하면 됩니다. 중재로 먼저 중재로 가보고 안 되면 예. 전쟁으로 하는 거죠. 전쟁으로 해서 아니 그건 우리 동서고금의 예. 원 대철칙입니다. 예. 우리가 안 되면 우리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벌여서 우리가 적들로 하여금 그다음에 전쟁에 대한 배상금을 받고 예. 그다음에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것에는 사실 방법이 없는 거죠. 또 하나 생각났는데요. 네. 주권 면제라는 국제법상의 개념이 있습니다. 네네. 국가는 당사자가 안 된다는 거죠. 아. 주권 국가는 당사자로서 면제된다는 거죠. 아, 예, 예. 그러니까 물론 신일본 제철이나 이런 데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네네.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은 국제법상 서로 간에 네. 말하자면 장수의 예우라 할까 네. 주권 국가에 대한 예우로 주권 면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판결을 일본 국가 자체에 강요하는 건 안 맞는 거죠. 네. 자, 대통령의 법무참모였던 조국 전 민정수석이 그렇게 프로파간다하고 있는데 문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자 사법고시를 붙었고 현 변호사를 지냈는 변호사인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또한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월 2일 임시국무회에서도 그와 같은 얘기를 했고 마침 어제죠. 8월 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드디어 세상에도 듣게도 회계망치간 평화경제 얘기를 했어요. 예. 우리가 뭐 평화경제 싫다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남과 북이 손을 잡고 일본을 갖다 단숨에 따라잡자. 정무장관을 지내신 특임장관을 지내신 예. 우리 주호영 장관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자유한국당이 늘 막말 프레임에 걸려서 네. 저도 자칫 잘못 말하면 너 막말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예. 현실 인식과 동떨어진 발언을 하는 것을 네. 시체말로 또라이락 하지 않습니까? 또라이락 하지 않습니까? 예, 또라이락 합니다. 예, 예, 그거를 또 불교적인 용어로는 능소가 한참 떨어져 있다 그럽니다. 능소. 예, 능은 주체를 능이라 그러고 예. 객체 대상을 소라 그러는데 예. 네. 말하자면 자기가 세상을 보는 거하고 세상이 세상을 보는 게 한참 떨어지. 능소가 한참 멀다는 표현을 쓰는데 네. 능소가 먼 게 또라이인 겁니다. 네. 다른 사람하고 생각이 다 맞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렇게 내어봤습니다. 예. 저 양반이 저게 진짜 제정신인가. 예.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네. 특히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쏘대고 있고 네. 우리 안보에 가장 치명적이고 위협적인데 네. 거기에 관해서는 대책이나 방법도 강구하지 않은 채 네. 거기하고 손잡으면 된다. 손잡으면 된다 하는 다음날 새벽에 또 미사일 날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란 듯이. 우선 그것도 문제고 네. 그다음에 지금 일본의 보복은 지금 시시각각 다가오는데 네. 5년 안에 국산화하겠다. 5년 동안 버틸 힘이라도 있으면 다행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북한하고 우리가 경제력이 47배나 무려 차이 나는데 네. 당장 뭐 하더라도 우리가 퍼주는 일밖에 없는데 네. 일본의 이 무역 보복에서 북한과 손잡도 견딜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참 누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저렇게 시체말을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네. 저렇게 빨고 있는데 김정은에게 부탁해가지고 일본에 한 방 쏘락해라. 그러면 해결된다. 시중에는 그런 말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고, 근데 앞에 좀 김영환 실장이 계속 이상한 얘기하는데 일단 묵살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서 지금 북한이 한방 쏘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데, 자, 좋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다시 이제 본 주제로 들어가서, 사실 얼마 전에 당시 이제 북한이라든지 북한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보면 황교안 대표 등 이제 5당 대표와 청와대에서 뭐 긴급 회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황교안 대표가 먼저 제안을 했었죠. 예. 그때 제가 귀를 의심했던 것이 심상정 정의당 그 당시 신임 대표가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바로 지소미아 파기 문제를 갖다가 먼저 문제 얘기를 꺼냈어요. 그래서 제가 심상정 저 친구 뭐 대학교 동기입니다만 저 친구가 저 흔한 이 또라이인가 저 돌았나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도 정의용이도 희덕스그리하게 마치 그럴 가능성이 있는 듯이 얘기하더니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보면은 하다가 드디어는 보면 민주당 최고위원인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 지소미아를 파기하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어제 국회 국방위에 나와서 보면 그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 아주 애매하게 듣기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파기할 수도 있다는 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래 되는 겁니까? 저는 칼은 칼집에 있을 때 제일 효력이 있는 것이지 네. 칼집에서 빼면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협상이 진행 중이라면 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소미아 파기할 수 있다고 슬슬 칼집을 만지고 네네. 그 다음에 옆에서 그렇게 이제 지소미아 파기하라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은 네. 진짜 지소미아 파기로 가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게 무슨 언론을 보면 일본과 우리가 군사 정보를 교류하는데 네. 뭐 우리가 일본에 주는 게 더 많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관제 언론들이 요즘 그렇게 얘기하고 더 있습니다. 많은지 더 적은지도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 논리가 이렇습니다. 일본이 원폭을 맞고 난 뒤에 그 원자 폭탄에 대해서 핵폭탄에 대해서 거의 노이로제에 가까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동해 쪽으로 한 방 쏠 때마다 일본이 경계한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북핵에 관한 정보는 일본이 더 절박하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일본이 인공위성이나 이지스함이나 그 다음에 해상 초계기나 여러 가지 이 정보 자산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지금 북핵으로부터 가장 큰 협박을 받고 있고 절박한 건 우리인데 우리 안보를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더 필요하다면 일본이 좀 덕을 보더라도 저는 지켜야 되는 입장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소미아가 한국과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위 한미일 안보동맹을 이루는 연결건이고 지금 북한은 북한, 중국, 러시아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구냉전 체제 비슷한 그런 구도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 지소미아 파기가 단순히 한국과 일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한미 동맹의 신뢰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뭐 이 지금 집단 안보 체제 경향하에서 우리는 우리 멋대로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면 저는 파기하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일이고 그것은 또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북한이 이 남한을 대한민국을 건드리고 싶어도 늘 자기들이 떠들듯이 한미동맹 그다음에 한미일 동맹 때문에 못 건드리고 있는데 북한이 늘 지소미아 파기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부합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본의 반일 감정을 내세워서 사실은 안보 자해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냐. 안보 자해 행위라고 규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잘못된 결과로 연결된다면 지소미아 파기에 앞장선 사람들은 거의 이적 행위 내지는 국가 반역 행위를 하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우리 안보를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걸 끌어안고 만들어 가야지. 있는 걸 내버린다면 이건 아주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 의원님이 그 말씀 하실 줄 알고 제가 좀 기초 자료를 정리해 봤더니 지금 위성이 우리는 첩보 위성이 없습니다. 일본은 첩보 위성이 5개입니다. 군사 첩보 위성이 이지스함이 우리가 3척이고요. 일본이 6척입니다. 그다음에 이른바 조기 경보 시스템 초계기 정찰기가 우리는 4대, 일본이 17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보면 최소한 2급 비밀, 3급 비밀들 서로 실시간으로 교류하면서 어떻게 우리 안보를 지키고 있는데 사실 북한의 입장으로 봐서는 가장 눈엣 가시가 뜨거운 것이고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안보 공동 체제를 갖다 형성하니까 이것이 중국과 러시아, 북한으로 봐서는 가장 불편한 어떤 제거해야 될 것이고 예. 여기에서 예전에 김일성이 얘기했던 갓근 이론에 따라서 예. 갓근이 이거 아닙니까? 갓근 중에 한쪽만 끊으면은 가슴이 휙 날아간다는 게 김일성 얘기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본과 끈을 끊음으로써 미국도 완전히 우리하고 끊게 만들겠다는 것이 바로 지소미아 파기 전략인데 왜 심상정 의원을 비롯한 우리 좌파님들께서는 그리 열심히 지소미아 파기를 갖다가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심상정 의원이나 이런 좌파들이 네. 협상력을 높이고 우리도 카드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정도로 그냥 저렇게 네. 부채질을 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네. 진심으로 지소미아를 파기하라고 그런다면 네. 흔히 시중에서 떠도는 네. 문재인 정권은 한미일 동맹에서 탈퇴해서 네. 중국 쪽으로 붙으려고 한다. 네. 이런 의혹이 거의 구체화되고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지소미아로 일본이 더 덕을 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네. 휴민트, 네. 소위 사람을 통해서 얻는 정보가 대한민국이 훨씬 많다. 네. 탈북자를 통하거나 네. 뭐 이렇게 많다고 하는데 또 일부 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네. 일본이 휴민트 정보가 우리보다 훨씬 많다는 예.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그래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총련이나 네. 그 북한을 드나드는 일본 관계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휴민트가 우리 못지않게 많다고 하는 분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 연합사, 네. 유엔사, 네. 유엔사 후방 기지가 일본에 무려 5개가 있습니다. 네, 7군데가 그럼 지소미아를 있습니다. 깨고 난 뒤에 네. 우리 안보를 지키는 근간인 유엔사 후방 기지를 일본에 둔 것도 이게 좀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지가 않기 때문에 안보는 일이라도 도움이 되면 그 일이라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있는 걸 떨쳐낸다는 것은 진짜 뭐 저희들 시골 말로 복을 떠는 행위죠. 네. 그렇기 때문에 24일 날 이제 1년간 더 유지할 거냐 말 네, 네. 거냐는 이야기인데 그냥 이 강하게 지소미아를 파기할 수도 있다는 정도 이야기는 하고 유지하는 것이 저는 국익에 단연코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네. 제가 네. 전문가들이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 네. 전문가들마다 의견을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민주당 의원 몇 명, 네. 그 다음에 심상정 의원 이 사람들만 지소미아 파기하자는 거고 그 외의 안보 전문가들은 모두 유지해야 된다.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상당수가 지소미아 파기에 부정적인가요? 아닙니다. 지소미아를 파기하자는 거죠. 아. 이해찬, 설훈, 최재성 뭐 주로 민주당 의원들만 떠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그냥 우리도 이런 카드가 있다고 쇼잉하는 정도 쓰면 괜찮은데 진심으로 파기한다면 진심으로 그런 거 이건 같아요. 그 이제 사실 이제 보면 마무리하면서 우리 주호영 의원님은 또 4선 의원이시기도 하지만은 또 정보위원장도 하셨죠. 예. 국회에서 정보위원장도 좀 국가정보원과 국방부를 특히 이제 국정원을 갖다가 통제하고 있는 국회 정보위원장도 하셨고 또 정부에서 특임장관도 하셨기 때문에 조금 보는 시각이 다른 분과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8월 24일 날 지소미아 파기할까요? 아니면은 폼만 잡다가 지소미아는 계속 유지할까요? 저는 제정신이라면 폼만 잡다가 네. 파기하자 될 걸로 보는데 네. 만약에 지소미아를 파기한다면 네. 이것은 진짜로 대한민국의 안위가 심각한 상황이고 네. 지금까지 해방 이후 유교를 거치면서 그다음에 이 한미 동맹 체제 유지해온 이 안보 체제를 깨고 네. 완전히 이 친북 네. 그다음에 친중 쪽으로 무게를 옮겨가는 것이 아닌가. 네. 또 그러지 않다 하더라도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성그러진 한미동맹, 한미관계에 훨씬 더 멀리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어디로 끌고 가지 모르는 중대 사태라고 그렇게 보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면 국민들에게 이걸 정말 절박하게 알려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8월 24일까지 지금 시간이 대략 한 17, 8일 남았는데 예. 그 사이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고 봐야 되겠고 2주 후에 다시 우리 주호영 의원님 모시고 주만지 시간에 실제 그 당시 8월 20일경에 있어서의 진행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호영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보면 지소미아 문제는 단순히 이것이 뭐 정보, 일본과의 감정적으로 하는 문제를 풀고 이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을 지켜왔던
그야말로 주춧돌을 빼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주연님 감사드립니다. 예.